네, 백운계 시사 1번지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가 있고 또 유튜브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 그리고 실시간 문자 샵 2315 돈이 조금 들어갑니다. 50원 100원 샵 2315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매일 한 분씩 선정해서 1인 1닭 쏘고 있습니다. 맛있는 치킨이죠. 전지현 씨 BHC 치킨. 예, 쿠폰을 발송해 드릴 생각입니다. 기다려주시면 빠짐없이 보내드리겠습니다.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데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분은 당첨됐다는 게 아니고 그냥 감사하다는 뜻으로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숙님 안녕하세요. 11시만 기다리고 있는 왕팬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반가운 분들과 어떤 얘기를 나누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나무님 안녕하세요. 기다려지는 시간 11시 시사 1번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방송 기대됩니다. 이은주님 안녕하세요. 경제도 막막하고 정치권도 갑갑한데 이른 무더위까지 찾아와 힘들지만 우리 모두 긍정의 힘으로 건강 지키며 힘내봐요. 앵커님과 패널분들의 명쾌한 분석과 해답으로 가슴 뻥 뚫리는 사이다 한 잔씩 선사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대기 중입니다. 부모님까지 총동원해서 보고 듣는 방송인데 오늘은 이쁜 글, 착한 글, 긍정적인 글로 도배되기를 바라봅니다. 아멘. 아 이분 정말 저는 이 유튜브 댓글 올라오는 이 공간도 또 하나의 건전한 토론 공간이 되기를 맞습니다. 바라거든요. 선을 넘는 고약한 거 이런 건 사양합니다. 이은주님 가족까지 총동원 이분은 2장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아네스님 일터에서 이어폰 끼고 대기 중 감사합니다. 좋은 글 많이 올려주십시오. 마지막에 우리 제작진이 우수 댓글 뽑아서 BHC 치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패널 소개합니다.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송금주 전 민주당 의원,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장윤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 위원장 애들이 몇이에요? 저 아들 하나 있어요. 아들 하나. 예. 치킨 좋아하죠? 아, 엄청 좋아하죠. 네, 혼자 일당 먹습니다. 우리 방송 안 나오실 때 예. 들어오세요. 알겠습니다. 예. 예. 근데 그거 약간 좀 특혜 논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 아이디를 뭐 천하람으로 안 쓸 거 아닙니까? 네, 뭐 우리가 그런 거 안 보고 블라인드로 하니까 예. 예.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구독자가 10,000명이 넘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10만 명 넘거나 100만 명 넘으면 그것도 한번 큰 이벤트 한번 하려고 합니다. 네. 여기 변호사님들이 세 분이나 계시니까 이런 거 할 때 뭐 이렇게 경품 이런 거 해도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네, 경품 내걸면서 했던 그 결과에 대한 약속만 지키면 됩니다. 아직 안 준다 이러면 문제가 됐던 그렇죠. 거겠죠. 네. 근데 이런 거 할 때 뭐 경품을 내건다고 해서 안 되거나 뭐 그러진 않죠.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그런 아이디를 내셨어요. 뭐 100만 명 돌파하면 추첨을 해가지고 승용차를 한 대 선물하고. 괜찮네요. 100만 명 중에. 그렇죠. 구독자 중에 100만 번째를 주면은 그전 분들은 섭섭하잖아요. 그러니까 추첨을 해서 저도 10만 명 넘어가면 제가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좀 더 써보세요. 돈을 주면서 법률 상담 해드리는 거 어떻습니까? 네, 돈을 드리면서. 나름 고액인데. 사실 고액은 고액인데요. 예,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 첫 번째 이슈 다뤄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권고 아니죠. 뭐 이렇게 결정이 된 건 아니지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가 경찰을 통제하는 것. 이 내용들을 보니까 이대로 된다면 경찰이 이제 행안부 옛날에 내무부의 치안본부 이런 식으로 이제 될 것 같다. 경찰들이 반발하는데 먼저 오신환 의원 두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단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력이 비대해진 것은 사실이고요.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 민간 영역에서 어떻게 또 통제할 것인지, 또 언론에서 그것을 어떻게 주시하면서 관찰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요. 정부가 지금 경찰을 통제한다라는 그 용어 속에서 만약에 제도를 보완하고 만들어 간다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 개혁을 늘 이야기할 때도 가장 중요한 가치, 원칙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늘 해왔거든요. 마찬가지로 경찰 또한 수사권을 갖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치적 독립 중립성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그건 굉장히 또 우려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경찰국을 다시 부활하는 이런 논의는 결국에는 이 인사, 예산, 또 감찰, 징계 이런 권한들을 갖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좀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 의원님은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검찰국으로 만들어서 경찰국을 만들어서 행안부가 그것을 통제하는 방식은 과거 역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고 그거는 전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결국에는 권력을 분점화시켜서 하는 예. 것이 마땅한데 우리가 논의했던 뭐 자치경찰제나 아니면 그 외에 경찰위원회를 실제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하고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봅니다. 견제는 필요하지만 지금 경찰국을 두는 방식 이것은 조금 곤란한 것 같다. 네. 예.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찰국 당연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청 업무를 모니터링하고 경우에 따라서 방향을 같이 논의하는 그런 조직이 있는 건 당연하다. 예를 들어서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다. 그런데 경찰의 경우 행안부에 없다. 이거 어쩜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이게 이제 한덕수 총리 입장인데요.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 국민의힘이죠. 그런데 유정복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시대의 흐름에 맞는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정치 예속화 가능성을 우려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약간 의견이 좀 엇갈리는데 송금주 의원께서는 네. 이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일단 반대합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 오신환 의원님께서 정말 합리적 보수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부분이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시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검찰의 수사주의권이 없어지면서 경찰 권한이 좀 비대해진 건 맞고 그 부분에 대한 통제가 필요한데 그거를 과거 방식에 그러니까 치안본부 방식으로 그러니까 사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지금 외청으로 있는 경찰청이 행안부의 내청으로 바뀌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의 속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 지적해드릴 부분은 현재 법률적 근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또다시 시행령을 가지고 이런 큰 틀의 경찰국에 대한 그 조직 변화를 시도하는 모습이어서 지난번에 법무부에서 인사정보관리단인가요? 예. 그것도 시행령 차원에서 해버렸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경찰 조직에 대한 그런 통제 방법까지 시행령 단위에서 또는 규칙 단위에서 해버린다고 하면 법하고 시행령 사이의 괴리가 더 심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장군 멍군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천하람 위원장 검수완박을 하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그러면 규칙을 만들어서 우리가 뭐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겠다. 그러니까 또 야당에서는 규칙까지도 뭐 저기 하는 법안을 또 만들겠다. 일단 우리가 국회에서는 다수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여야가 주고받고 이런 경우인데 옳고 그런 것은 좀 따져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두 분 의견 들어봤는데 우려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천하람 위원장은 어떻게 보세요? 네, 우려는 있으실 수 있는데 저는 솔직히 훨씬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다 이게 하는 게. 왜냐하면 경찰이 우리가 냉정하게 놓고 봤을 때 정말 순수하게 과거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치 권력으로부터 아주 잘 독립돼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저는 일단 의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경찰에 대한 통제는 과연 누가 했을까? 솔직히 과거 정부에서도 다 청와대에서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경찰 인사 직접 하면서 뭐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경찰에 대한 당연히 관리 감독을 대통령실에서 직접 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 헌법상 가장 근거가 없는 조직이 사실 대통령 비서실입니다. 헌법에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아, 그런가요? 예,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근거 전혀 없는데 대통령의 권한에 기대서 사실 관리받지 않고 통제받지 않는 권한을 굉장히 넓게 행사를 해왔던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정치 권력이 통제를 할 거라면 이 베일 속에 숨겨져 있는 대통령 비서실보다는 오히려 제도권 안으로 갖고 들어와서 행안부 장관이 통제를 하는 편이 오히려 더 민주적입니다. 그리고 행안부 장관이 통제를 하게 되면 이건 감사원의 감사도 받을 수 있고 국회의 통제도 훨씬 더 강하게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뭐 법에 근거가 없다 하셨지만
행안부 장관이 뭐 정부조직법, 경찰법,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경찰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경찰 인사에 대한 재청권도 행안부 장관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다 패싱해왔던 거거든요. 이걸 오히려 법에 있는 행안부 장관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대통령 비서실의 권한을 오히려 약간 내려놓고 행안부 장관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준다. 이거는 저는 책임 총리제, 책임 장관제의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보기 때문에 물론 이걸 경찰의 지나친 예속화가 가지 않도록 경찰의 독립성을 잘 보장해줘야 되겠지만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검찰청을 법무부의 내청이라고 하진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좀 이거 다르게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논점이 있을 때마다 한 번씩 그렇게 토론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서로 입장을 바꿔가지고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이 민주당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시고 그리고 민주당 쪽에 계신 분들이 또는 야당 쪽에 계신 분들이 한번 정부 입장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면 어떨까. 그래도 저렇게 얘기를 할까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너무 자기 이제 입장에서 아무래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그냥 진영 논리로만 갈리고 국민들이 판단하는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근데 지금까지는 다 이렇게 또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니까 고개가 많이 끄덕거려집니다. 아무튼 장현미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는 이 관련해서 근거 법령이 있다라는 그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뭐 관련해 가지고 지침을 내린 뭐 위원회 위원장분도 헌법에 근거가 있다. 헌법에 근거 있죠. 각 장관은 이 소속 본인들의 통할 사무와 관련해서 소관 사무와 관련해서 부령을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정부 조직법에 따르면 관할 사무 통할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 지휘 감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의 전제 소관 사무라는 것은 정부 조직법에 정확하게 각 부처별로 할 수 있는 임무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검찰국과 경찰국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거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조직법에 검찰총장은 검찰 사무의 최고 책임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검찰 사무를 관리하는 검찰국을 법무부 산하에 둘 수 있는 근거 법령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행정안전부 장관 과거에 그러니까 91년도 이전에는 치안 사무를 담당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이 경찰 권력이 얼마나 정치권의 눈치를 받는지 정치 이 권력자의 눈치를 받는지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 때문에 전부 삭제가 됐습니다. 이렇던 이 입법 취지에 근거를 한다면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관사무에는 이런 경찰을 관할하고 이 직할체제로 재편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령을 고치지 못하고 밑에 시행령, 시행규칙을 이 구멍을 막기 위해서 지금 고쳐나가고 있는데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라고 저 생각하고 아마 이거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짧게만 말씀드리면 근거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행정안전부 그 이제 우리 황정근 그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경찰청 같은 경우는 부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법무부, 행안부 같은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외청이죠. 네, 외청이기 때문에 외청은 관련한 규정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는 그 상위 소관부의 부령에 따라서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경찰에서 하고 있는 꽤 많은 제도적인 정비가 행정안전부 부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법을 보더라도 경찰청법에 명확하게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라고 하고 있고 경찰청법을 쭉 보면 뭐 경찰위원회 위원 임명 뭐 아니면 하다못해 지구대를 어디다 만드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까지 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도록 아니면 행정안전부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찰청이 행정안전부 소관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미 법적으로 경찰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 그거를 늘공들의 조직인 경찰국에 의해서 서포트를 받겠다. 그 자체가 저는 법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이 권한이 없는 거를 시행령에 의해서 늘리면 문제지만 이미 법상 권한이 있는 것을 더 잘 행사하기 위해서 조직을 두겠다고 크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예, 송감주 의원. 뭐 천하람 위원장님 말씀도 이제 뭐 일면 일리가 있죠. 그 청와대를 통해서 통제하던 것을 행안부 장관을 통해서 통제하면서 이제 제도권화 시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시는데 일단 법적 근거와 관련해서 보면 그 천하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석을 해버리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 모든 부처에 대해서 관할권이 있는 겁니다. 정부 모든 부처의 그 인원 조정을 행안부 장관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넓게 들어가 버리면 행안부 장관이
정부 부처에 대해서 다 관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특허청장과 산업부 장관의 관계를 보더라도 예를 들면 산업부 장관이 특허청장에 대해서 인사지휘권을 행사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구조에 있는 것을 갖다가 자꾸 이렇게 행안부 장관의 관여 조항을 넓게 해석해가지고 경찰청에 대해서 또는 경찰청장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그럼 정부조직법이 설치하고 있는 그 제한적 열거 사항에 대한 예. 그 규정을 좀 우리가 이제 무력화시키는 거죠. 어떤 이슈가 있을 때요, 이 토론을 할 때 보면 이 법률의 근거와 해석으로 이제 논쟁을 하게 되잖아요. 네. 사실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이제 뭐 저도 뭐 19, 20대 때 법사위에 있어서 뭐 나름 만주 변호사 자격증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한 3선 정도는 해야 저희가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어떻게 나름 통제할 것이냐라는 그 관점에서 접근을 한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검찰 조직에 익숙했던 뭐 대통령이나 그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법조인 출신 아닙니까? 그리고 뭐 대통령과의 관계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런 관점에서 검찰 조직을 통제하는 검찰국을 통해 가지고 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들을 많이 준용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까 그 장윤미 변호사님 말씀대로 91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외청으로 나오고 그 입법 취지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에 다 명시되지 않지만 그 공백에서 보여지는 그 취지나 의도 이런 것들을 분명히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왜 그러면은 그 당시에 소위 경찰국 치안국을 폐지하고 외청으로서 이렇게 예. 독립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금 행안부 장관이 인사와 예산 무슨 감찰 이런 것들을 다 통제하는 방식으로 우리 천안함 변호사님 얘기대로 뭐 그동안에도 가장 인사에 있어서 취약한 조직이 경찰 조직이었잖아요. 누구나 인정하듯이. 그것을 좀 더 공개적이고 투명한 그런 이렇게 조직에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가능하겠지만 저는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경찰의 수사 권한을 갖고 있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거는 그 정치적 독립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조금 왜 다시 그것을 31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걸 경찰국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자, 네. 좀 토론이 무거워진 느낌이 있는데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하지요. 일단 네 분 의견을 들어봤는데 그러면 경찰국을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하면은 국민들한테 어떤 게 문제가 생기는 건지 그걸 한번 좀 따져보죠. 만약에 국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뭐 해야 되는 거고 이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막아야 되는 거죠. 송금주 의원은 보시기에 어떤 게 제일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의 치안 업무와 관련해서 일반적인 치안 업무에는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 행안부 장관에 속되더라도 그런데 이제 예민한 수사들, 그러니까 수사의 독립성이 필요한 것들에 대한 개입의 여지가 커지기 때문에 이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든가 정치적으로. 이런 것들은 훼손될 여지가 크다. 이제 과거에 그러니까 그 통제가 굉장히 심했던 시절에는 경찰 권한을 통해서 정치 권력이 국민들을 통제했지 않습니까? 권리를 억압하고 의무를 부과하고. 근데 그런 모습들이 반복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천하람 위원장은 이런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현실적으로 바뀌는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변경은 바뀌는 게 없으면 뭐하러 바꾸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히려 과거에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그냥 제도화 양성화하는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찰은 검찰과 좀 다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경찰은 순수한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찰 조직에서 수사가 담당하는 비율은 한 10% 정도고 나머지는 사실 치안, 교통, 정보 다양한 분야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많은 기능들은 사실 공권력이라고 하는 행정부의 핵심 권한들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과 다르게 경찰은 냉정하게 말해서 행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되기는 어려운 태생적인 그 한계가 있는 조직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거에 대한 지금까지도 대통령실이 다 통제를 어느 정도는 해왔었고 근데 이거를 좀 더 양성화하고 행안부 장관의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해 준다라는 거지. 만약에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이 자기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미주알 고주알 다 개입하고 뭐 수사에 관여하고 이런다 그러면 그 국민들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저는 예. 알아서 눈치 볼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미 시작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임 서울경찰청장이 장애인 단체를 향해서 이렇게 최근에 얘기했습니다.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잡겠다고. 이것은 과거 문재인 정부 때는 저는 나올 수 없는 경찰청장의 발언이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이런 부분 그리고 대통령 직무실 앞에서 시위하는 부분. 법원이 한번 가닥을 잡아줬습니다. 집회 시위에 관한 이 법률상 사저, 관저가 아닌 직무실에서의 집회 시위는 관철돼야 된다라고. 근데 재차 반복해서 대형 로펌을 선임해서 굉장히 많은 혈세를 전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낭비하면서 법적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향해서 국민들을 향해서 이런 부분 경찰이 바뀌지 않았다라고 이 기류가 그대로 가져간다라고 볼 수 있는 국민들이 몇 분이나 계실지 상당히 의문이고 이미 시작됐구나. 이 부분은 경찰국을 신설하지 않더라도 윤석열 정부라는 하나의 그 신호를 보고도 경찰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라고 국민들은 생각하실 겁니다. 경찰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뭐 이렇게 정말 믿고 맡길 만한 그런 부분까지는 안 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오늘도 아침에 제가 조선일보 짧은 촌평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뭐 경찰이 반발하는 걸 가지고 비꼬았더라고요. 바람보다 먼저 눕는 것이 경찰 아니었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와서 반발하냐 이런 지적인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신환 의원. 네네. 지금 이제 검수완박으로 경찰의 수사권이 넘어가고 권한이 커지면서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좀 견제하고 잘 할 수 있도록 좀 포지티브한 방향으로 가는 것은 다들 좋아하겠지만 이걸 네거티브하게 옛날식으로 돌아간다는 인상. 그러면 내무부 치안본부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 이런 것이 국민들이 좀 우려하는 핵심 본질에 가까운 게 아닌가 싶어요. 오늘 언론을 통해서 대통령실의 익명이지만 검수완박법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으로 또 보완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라고 그때 얘기한 게 정신 있잖아요. 없었겠죠 뭐. 그러니까는 지금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여야가 다 하고 있거든요. 경찰의 비대해진 수사 권력으로 인해서 국민의 인권이나 기본권이 침해받지 않을 거야. 또 정치 권력이 개입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거로 회귀하는 듯 그렇게 보여지는 또 그렇게 의도를 갖고 만약에 한다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 시스템들이 마련되는 거거든요. 검찰 조직과 달리 경찰 조직은 조금 저는 달리 보고 있는 게 검찰은 상명하복의 검사 동일체라고 하는 그런 오랜 관행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기수 문화와 또 나름대로의 어떤 그 상하 연령들 사실을 패스하고 있는 그런 그 연령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데 경찰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천하람 변호사 얘기대로 사실은 수사에 차지하고 있는 퍼센트는 사실 굉장히 작거든요. 그 외에 많은 경찰 인력들이 다양한 업무들을 하고 또 경찰대학교 출신들이 젊은 인력들이 오긴 하지만 처음에 순경으로 저 공직에 들어가서 연령이 더 많은 그래서 상하관계가 복잡해져 있는 그런 관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한다면 저는 굳이 이렇게 다시 과거로 돌아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상 여기에서 1부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1부에서 이 논점을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2부에서 조금 더 다뤄봐야 되겠군요.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